그 압박 속에서 공산 이념 체계에 말하자면 귀의했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아까 레츠 리얼 토크 같은 사람의 말이고, 저는 그거보다 훨씬 더 시닉한 일이 발생했다고 봐요. 훨씬 더 냉소적인 일이. 시진핑의 관상은 왼쪽보다는 오른쪽에 가까워요.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 아까 저거 할 때 보세요. 인터뷰할 때 그냥 뺀질뺀질하잖아. 그냥 옛날에 뭐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뭐 있었고 뭐 우리 누나 그래서 뭐 자살해서 내가 좀 울기도 했고 뭐. 이 오른쪽이라니까요 지금 이거. 그러니까 인간과 삶의 의미에 대해서 냉소적인. 왜 냉소적이야? 내가 승자니까. 나머지는 다 짐승화돼 있는 거고. 그런 사람의 느낌이라고 지금 저게가. 그러니까 이제 너무 착해서 우리 레츠 리얼 토크의 진행자 이런 분들은 너무 착해서 인간 저런 사람들의 그 심리 유형의 그 마지막 심리적인 게 뭔지를 잘 모르시는 거죠. 이제 78년에 이제 아버지가 풀려났어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청와대에서 이제 75, 76, 78 이렇게 다 졸업을 했을 때죠. 그래서 그 시진핑은 졸업하고 아버지 백으로요. 공산당 군사위원회 재정 담당 그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예, 전체 그 인민해방군 재정 담당이에요. 거기에 그 정무비서가 돼요. 첫 직장이.清华대 졸업하고 나서. 그래서 군인이에요. 커미사르예요. 그러니까 민간인으로서 그러니까 사관학교를 안 나오고 바로 장교하는 공산당원으로서 그걸 해가지고 그 군에 관한 돈 보고하러 다닐 때 시진핑은 등소평한테 보고하러 다녔거든요. 그 자기 상관이. 그거 같이 배석해서 들어간 거예요. 뭐 그러니까 그 몇 살이야? 아까 75년부터 다녔으니까 75, 76, 77, 78. 만약에 4년 다녔다고 하면, 예, 78이면은 25살이거든요. 이제 26살 때부터 그 가방 못질 한 거예요. 예. 이제 그 무렵이죠. 그 군인일 때예요, 저게. 그래서 이제 자기 아버지가 이제 79년에 자기 아버지도 이제 오른쪽 보면 군복 입잖아요. 저게 왜 그러냐면 광동에 있는 군 관구의 커미사르를 겸했거든요. 광동 성장이랑. 커미사르는 군복을 입어요. 아버지랑 같이 해변 걷는 거, 그 오른쪽 사진. 그다음에 이제 뭐 같이 사진 찍고. 이제 그때 이제 마음속으로는 뭐 그거지. 아버지는 프로 아니야. 나는 아버지보다 더 권력 게임 잘할 수 있어. 내가 프로가 뭔지 보여줄게, 아버지. 이 생각을 한 거야. 나 아버지 도움 없이 올라섰거든. 나 아버지 도움 없이, 아버지는 여전히 그 구금당에 있었을 때 난 아버지 도움 없이 그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와서 청와대까지 갔거든.清华대까지. 이거라고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는 무슨 생각을 할 수가 있냐. 이런 생각은 아니지만 아버지라면 이걸 물었어야 돼요. 야, 권력 게임 위에 있는 게 정책 게임이야. 너 중국에 대한 정책 게임에 관한 네 블루프린트는 뭐야? 그러니까 시진핑은 권력 게임까지 맞춰져 있는 거예요. 눈높이가. 그런데 아까 보신 중국 시스템의 위기. 그 다음에 그 시스템 위기보다 더 지독한 시스템의 5가지 위기. 그거보다 더 지독한 근본적인 정신의 씨앗이 결여되어 있다는 중국의 근본적인 그 정신적 공허함에 관한 위기. 이거를 돌파할 비전과 자기 희생 정신이 없잖아요. 이런 큰 일은요, 죽어야 돼요, 지도자가. 죽는 일을 해야 돼요. 우남이 모든 정치적인 그런 그 손해를 감수하고 불교 정화해서 그 외색이 돌고 있는 그 대처성 불교를 다 전국 사찰에서 다 몰아내 버렸잖아요. 그거 어마무시하게 정치적 타격받는 일이에요. 거기에 식솔이 뭐 수십만인데 그 사람들이 다 한문 읽을 줄 아니까 길거리에서 점책 펼쳐놓고 하루 종일 이승만 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박정희는 뭐 계속해서 정치적인 자살에 해당하는 일을 하죠. 예, 부가가치세. 그 다음에는 또 시장 중심으로, 그러니까 민간 중심으로 경제 구조 고치는 거, 그러니까 안정화 정책. 이거 다 스스로 다 손발 끊어내고 적을 만드는 행위죠. 그런 비전도 없고, 그런 비전을 실행할 수 있는 자기 희생 정신도 없는 거죠. 예.
그냥 권력 게임만 능한 거죠. 시종수는 근데 그거보다는 훨씬 더 깊은 사람이야. 혁명이 원로 세대인데 굉장히 엘리트예요. 그래서 이게 1948년에 시종순이 모택동한테 보낸 글이 이겁니다. 극좌 정책을 펴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파괴됩니다. 그 다음에 1950년에 시종순이 시안에서 이제 이때는 아직 부수상을 하기 전이죠. 부수상을 1954년부터인가 해요. 시안에서 무슨 어떤 모임에서 한 말이 이겁니다. 일부 마을의 지도자들은 너무 기고만장하다. 중국 인민과 중국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마구잡이로 어리석은 일을 저질러서 인민을 혼란시킨다. 더 한심한 것은 자신이 지금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조차 알지 모른다는 것이다. 극좌 노선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1979년 이제 아까 이제 광동성 성장되고 나서는 그때 이제 개혁 바람 불 때인데 요즘 중앙정부에 지나치게 많은 권한이 집중돼 버렸다. 중앙정부의 힘이 비대해지면 지방정부와 인민은 무엇을 하란 말이냐. 그 다음에 이제 개혁개방 계속 진행되는 1982년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앞으로 모택동 같은 독재자가 나오지 않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독재와 우상숭배를 철저히 막아야 한다. 중국의 개혁과 발전을 가로막는 모든 것들을 철저히 막아야 한다. 그러니까 시종수는 보면은 이런 깊은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시종순이 지금 살아있다면 이렇게 반응을 하겠죠. 시진핑이 이제 시종순한테, 에이, 아버지, 어때? 나 권력 게임 잘하지 않아? 아버지보다 훨씬 더 프로 아니야? 그 아버지가, 야, 권력 게임 위에 있는 게 정책 게임이야. 지금 너 죽을 자리에 있어. 지금 우리 중국이 시스템이 다 지금 5군데서 다 지금 위기를 맞고 있고, 더 문제는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정신적 에너지, 그 정신의 씨앗이 없는 게 더 문제야. 넌 이거 어떻게 풀래? 그러니까 시진핑의 특징은요, 지상 최강의 권력 게이머입니다. 제가 보기엔. 저 정도로 단련된 사람이 없어요. 보면은 1962년부터 단련됐으니까 9살 때부터 단련된 거 아니에요. 지상 최강의 권력 게이머인데 이 큰 시스템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그러한 전략적 정책에 관해서는 맹탕이에요. 예, 그게 문제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저는 이게 말하자면은 이게 만만치 않다. 그래서 이 사람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게 이제 말하자면 저는 시특색 외유내각, 그러니까 중국 특색 사회주의가 아니라 시특색 사회주의, 시진핑스러운 외유내각인데 이 외부 세계에 대해서는 비겁할 정도로 유연해요. 보세요. 6살 때부터 9살까지 아버지가 당하다가 9살부터 12살까지 당하다가 12살이죠. 1965년이니까. 13살부터는 아버지가 또 당하기 시작하고 이거랑 상관없이 자기는 룰루랄라 하고 겉멋들려서 저렇게 댄디하게 입고 다니면서 싸움질하고 다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에 잡혀가고 그러니까 엄마가 다시 경찰서로 집어넣어 버리지.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에 도망가 버리고 하방 가서 좋다 이거 나 베이징에 이제 정 떨어져. 그 다음에 또 농민들이랑 또 잘 어울려 갖고 어떻게든 또 거기서 이렇게 한 4, 5년 만에 다시 올라오고 그 과정이라는 게 자기 아버지를 부정해야 되거든. 아버지를 비판해야 되고 공개적으로 자아 비판해야 되고 이런 거 다 겪으면서 마음속에서는 그래 내가 권력 잡으면 니들 한번 제대로 밟아줄게 이 자식들아 이러고서 올라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외부 세계에 대해서는 비겁할 정도로 유연해요. 그 대신에 아까도 말했잖아요. 그거 이 말이야. 그거 한 3년 불리고 났더니 살가죽이 달라지더라고. 사람 그런 거 가지고 안 죽어. 괜찮아. 또 음식 그거 양 부족하면 말이야. 그 옥수수염 잔뜩 때려내 갖고 그냥 막 있는 국물 갖고 끓여서 먹으면 대충 되더라고.
굉장히 잔인할 수 있어요. 내부, 당과 인민에 대해서는. 그러면서 지상 최강의 권력 게이머예요, 이게.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또 뭐냐. 내부인데, 인민은 내부죠. 근데 내부가 백지 시위를 들고 시스템에 반발을 해? 그러면 외부 취급해요. 타협해버려. 그럼 뭐예요? 외부 취급하는 순간, 인민을 외부 취급하는 순간, 인민은 이미 내부가 아니야. 그러니까 내부는 점점 축소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반발하면은 다 외부야. 그러니까 다 타협해. 다 양보하고. 다 물러서고. 저런 유형이에요, 저게 지금. 그러니까 외부에 무릎을 꿇고 내부는 숙청해서 조지고 내부가 심각하게 반발하면 그건 또 물러서 맥없이 물러서서 또 봐주고 그러니까 그렇게 반발해서 튀는 내부는 또 외부로 취급하고 이런 레시피예요, 이자가 지금. 그러니까 이런 레시피에 대해서 군부 첩보 엘리트들이 야 지금 뭐 이렇게 무언측하게 막 하는 거야. 야 지금 미국한테 무슨 뭐 지금 당신 마음대로 유화 정책 핀다고? 미국이 유화 정책 핀다고 우리 봐줄 것 같아? 이거 다 밀어붙여야 돼. 풍선 돌려보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제가 감히 추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레시피는 권력 게임만을 위한 것이지 지금 중국이 부닥쳐 있는 이 시스템의 5가지 측면에 있어서의 시스템적 위기 더 문제가 되는 건 이 시스템적 위기를 돌파해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정신적 에너지, 내부 다이내믹의 결여라는 위기. 여기엔 아무 개념이 없어. 아이고, 뭐, 정책, 그건 되는 대로 줘. 인구 정책, 그건 내봐, 머리 좋은 사람들. 경제 정책, 그건 머리 좋은 사람들 내봐. 미래 먹거리 내봐, 당신들 뭐 잘한다며. 군사지정학, 그것도 내보라니까. 이게 멋있어 보이네, 발표. 멋있어 보이네, 발표. 이럴 거예요, 되는 대로. 예. 저는 이 길을 가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네. 그럼 이제 우리한테는 이게 뭘 의미하냐? 이런 자들한테는 강력해지면은 함부로 못 깨겨요. 이게 외유 내강이에요. C특색 외유 내강이에요. 그러니까 외부가 강하면 그냥 조용해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한미동맹이 강화되고 한국 자주국방이 강화되고 한국의 정치 문화, 그러니까 숙정, 그러니까 이 좌빨, 친중 좌빨 솎아내는 거 이런 게 막 강화되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겁을 내고 이제 얌전해지는 거죠, 한국에 대해서. 그게 이제 힘이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게 5년 지나 3년 지나 10년 지나 이러면 어느 순간 북한 자유화 찬스가 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 우리가 북한 자유화 제대로 시키면 되는 거죠.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한국 최대의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초점 풀린 술탄 물탄 관점이에요. 이거 지금 한국경제TV인데 뭐 KB증권의 이제 애널리스트인데 제가 뭐 이분을 특별히 비판하기 위해서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풍조가 많아. 이게 이제 술탄 물탄이라는 건 술에 물 타듯 물에 술 타듯 뭐 술에 술 타듯 물에 물 타듯 즉 다시 말하자면 지금 중국의 이런 상태를 적시를 하고 이것이 이제 중국이 생명과 문명을 적으로 돌렸기 때문에 이제 세계 시스템이 중국을 고립화시키고 제압하려고 나선다. 첨단 기술, 첨단 부품 끊고 시장 축소시키고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제 글로벌 차원의 제조업 분업 구조, 제조업 분업 체계를 구조 조정해서 인도나 베트남이나 뭐 멕시코나 남미나 뭐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로 다 빼내는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런 관점을 두고 중국을 봐야 되는데 그냥 뭐 계속 가겠지 뭐 이런 식의 초점 풀림 술탄물탄으로 이게 해설을 해 보니까 이 똑똑하신 여성분이 그래서 야, 참 아쉽더라고요. 제가 전에 서재영인가 그분은 안 그래요. 그분은 이 지정학적 관점을 갖고 얘기하시더라고. 규제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 바이두, 그러니까 우리는 검색 엔진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기업이 챗GPT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이런 뭐 보도들이 많이 나오면서 물론 아직까지 실제 오픈 AI처럼 이런 플랫폼이 나오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기대감으로 사실 빅테크 나머지 기업들은 주가가 최근에 좀 부진한데 유일하게 바이두만 상승세를 좀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하여튼 중국도 뭐 빅테크들이 있으니까 또 네. 거기 대항마를 또 만들어내겠죠. 네, 그러니까 바이두 같은 데서도 이제
그 챗봇 같은 거, 챗 GPT 같은 게 이제 나올 거다. 제가 뭐 언제 한번 좀 없는 실력에서 한번 그 요체를 좀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시도는 할 텐데. 그러니까 또 사회자가 뭐 중국도 가만히 있겠냐 그런 거 내놓을 거다. 그거 못 내놔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게요, 어마무시한 그 컴퓨터 자원을 잡아먹어요. 그냥 일반 검색보다 한 100배쯤 더 잡아먹어요, 얘가. 그래가지고 이게 AI거든요. AI로 가는 길이 좀 막혀 있다고요. 중국이. 그걸 막았다고요, 미국이. 거기다가 여기 보면 바이두를 평을 할 때 중국 공산당 정부에서 견제받는 기업이라고 평을 하는데 바이두도 틱톡, 바이두, 알리바바 다 나쁜 놈들이야. 단지 중국 인민해방군과 공산당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이 충분히 제어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때려잡는 거예요. 그 얘기는 쏙 빠져 있잖아. 예를 들어서 중국의 역대 그 국가주석 중에 제일 나쁜 짓 많이 한 게 상하이방의 장쩌민입니다. 장쩌민이 지금 그 무시무시한 공안체제 만들었고요. 장쩌민이 지금 무시무시한 디지털 레니니즘 시작했어요. 장쩌민 자기 아들 시켜가지고. 그 아들이 뭐 컴퓨터공학 뭐 그쪽이에요. 그 다음에 장쩌민이 파룬궁 압박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장쩌민이 무지막지한 부패 시작했고요. 그 상하이파가 그런 파라고요. 인민해방군이 걔들 싫어해 좀. 그 상하이나 이런 쪽이랑 같이 노니까 이런 그 하이텍 쪽이 그 견제하는 거거든. 그럼 걔들이 견제받았으니까 걔들이 합리적이고 착한 애들이 아니에요. 걔들이 뭐 AI가 할 수 있고 뭐 챗 GPT 할 수 있는 애들이 아니야. 이런 안고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초점이 풀려가지고 술탄, 물탄 이러고서 해설이 되는데 제가 이분에 대해서 특별히 반감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애널리스트 이분에 대해서. 뭐냐면은 많은 언론인, 지식인, 정책 결정자, 정치인들이 이런 식의 그 술탄물탄이에요. 근데 지금 술탄물탄을 해가지고는 이 첨예하게 좁혀져 나가면서 대립해가는, 대립각에 서가는 이 군사지정학에 바탕한 세계 시스템의 변화를 캐치가 안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의 의외로 큰 문제예요. 이게 빨리빨리 좀 이런 분위기가 좀 돌았으면 좋겠는데 옛날보다는 그래도 많이 돈 것 같아요. 뭐 다행히. 네. 이제 오늘 이제 마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진핑은 중국인의 좀비 완성이라는 역사적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좀 잔인한 얘기를 드리면, 그 전쟁이 국민을 형성시키죠. 네, 전쟁이 국민을 형성시킵니다. 특히 훌륭한 대의를 위한 조국 방어 전쟁은 훌륭한 국민을 만들어내죠. 한국인이 6.25를 통해서 이렇게 형성된 겁니다. 이게 좌빨들이 뭐 48년 8월 15일이 대한민국이 만든 날이다. 아니에요. 국가라는 건 뭐예요? 영토, 그 다음에 국민. 이게 다 있어야죠. 주권. 국민 자체가 53년도까지 6.25를 통해서 형성된 거예요, 이게. 그리고 한미동맹을 통해서 영토와 주권의 안전판이 생긴 거고. 그 53년 가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그냥 이때까지 속아온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친북 좌파와 전응 우파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우파는 없어. 전응 우파만 있었어, 보면. 이 우크라이나 국민이 지금 이러한 그 전쟁을 통해서 국민이 형성돼 가죠. 그러니까 올리가르히와 부패의 염증을 내고 유럽에 속하는 자유공화국을 만들기를 열망하는 4천만 우크라이나 국민이 이렇게 형성돼 가고 있죠. 이렇게 본다면 한국이 6.25 남침 격퇴가 한국인을 형성했다면 북한 자유화는 한국인을 어떻게 진화시킬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두근 뜁니다. 그런데 6.25, 즉 한국인의 형성의 이 숨은 공신은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 박헌영입니다. 그럼 북한 자유화의 숨은 공신은 누굴까요? 시진핑이 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정을 아는지 뉴욕타임스가 시진핑 그 당대회에서 다시 한번 되고 나니까 우리 대신해서 딱 진핑아 고맙다. 땡큐 시진핑하고 딱 날려주잖아요.
예, 시진핑은 중국을 좀비로 완성시킬 겁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